다음은 거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께서 좀 원장님 마이크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뭐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원인 분석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10월 1일에 자료 요구할 때 배터리 분리 이설 시에 따라 업무 지침하고 매뉴얼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제출된 게 그 관리원이 지난해 10월에 만든 화재 대비 비상 대응 매뉴얼을 보내왔습니다. 네. 요 PPT에 보면 이 매뉴얼 보면 배터리실에 그 화재가 났을 때 UPS 등 전원 끄고 CCTV 확인하고 행동 요령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한 이후의 매뉴얼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답이 왔어요. 배터리 이설을 할 경우 그때 따라야 할 매뉴얼은 없었다. 원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그 9월 28일에 현장 조사 나갔을 때 그 뒤에 계신 운영총괄과장께서 매뉴얼이 있다고 한 게 그게 바로 앞에 보신 화재 매뉴얼이. 화재 나고 난 다음에. 그때 네, 그렇습니다. 네, 즉 ESS 배터리 이설할 때 매뉴얼이 없었고 이런 시스템이 부실했는데 이런 게 어떤 이번 그 큰 사고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설 작업과 관련되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매뉴얼이 있지 않았고 또 그와 관련된 작업자들이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그 관리원이 배터리 이설 공사할 때 만든 시방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사할 때 그 사용 자재와 그 장비 부분인데 그 배터리 작업에 필요한 절연 공구에 대한 사항도 전혀 없고 그걸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 감리업체나 전기업체로부터 뭐 사고 직후에 많은 면담을 했을 텐데 공사 장비들이 절연 공구인지 혹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사고 이후에 경찰 수사 같은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분들과 직접 면담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파악한 것들이 있었던 건데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명확하게 저희도 공고 같은 거 말씀을 하셨었는데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설 작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뭐 지난번에 다 밝혀지긴 했지만 배터리 충전량을 사전에 확인해서 30% 이하로 방전해야 된다. 렉별로 BPU 차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배터리 30% 이하 방전시키고 BPU 차단하고 절연 장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시방서에 없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근데 시방서를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이설 작업을 할 때 배터리 제조사에 기술 제휴 협조를 구해서 작업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관리원을 포함해서 시공사 감리단이 배터리 제조사나 공급사 측에 사전 기술 협조를 구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현안 질의 때 그 얘기는 들으셨죠? 네. 이게 화재 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화재 신고 후에 바로 CCTV 확인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 네. 그죠? 근데 지난번 우리 현안 질의할 때 원장님께 질의했을 때 CCTV 못 봤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봤습니까? 아니, 지금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어요?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는 처음에 1차로 16분 45초경에 1차 발화가 됐고 그때는 불이 다시 내려간 상태여서 사람들이 소화기 같은 것들을 좀 대응을 하다가 한 1분 30초 정도 지나고 나서 불이 커지면서 다 대피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나기 전에 뭐 BPU 내리고 어떻게 뭐 사전 작업한 것도 CCTV에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멀리서 보여서 제가 정확하게 그 작업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메인 내리고 렉별로 내리고 하는 장면들을 식별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 어쨌든 그 네. CCTV 자료가 이제 오늘 아까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오전 중에 자료 제출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관리원이 발주한 이번 공사와 감리 계약 내용에도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감리는 그 태평 엔지니어링, 시공은 일성 개전이 수주했는데 모두 관리원하고 처음 계약한 업체들이 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30억을 주고 시공 맡긴 일성 개전은 광주 소재지의 남경종합건설하고 공동 수급으로 배터리 이설을 담당을 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사람 있는 초급 기술자들 위주로 이런 업계 경험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감리단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뭐 배터리 이설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다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거 들은 바가 있었죠? 네, 지난번에 예, 현안 질의 때 맞아요. 이게 사고 당일 감리 업무 일지를 구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뭐 충전량을 확인해야 된다든가 렉별로 전원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사전 조치 내용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 감리 업무 일지만 보더라도 이 작업이 얼마나 대충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뭐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계약법 7조를 보면 수요기관인 관리원은 이 경험 있는 업체를 쓰기 위한 제한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 이설 그리고 수행 실적 뭐 이런 게 클리어하지 않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공도 마찬가지고 일성 개정도 일반 경쟁으로 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시공하고 감리 이런 거 할 때 그 배터리 어떤 민감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이걸 일반 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제한 경쟁 입찰로 했어야 됐고 경험 있는 업체들을 구했어야 됐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아무 업체나 들어오도록 관리원이 어떤 일반 경쟁에 계약을 붙인 것도 이번 사고의 어떤 중대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 중에 하나.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의 선정, 또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그런 부분들부터 배터리의 이설 공사라는 거의 특수성을 특별히 고려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배터리의 설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설 부분들은 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아무래도 더 들고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설치 조건 같은 것들이 되는데 이번에 복귀를 해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나 또는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적용을 그냥 그대로 좀 하시죠. 예, 마무리하십시오. 자, 이번 그 사고는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물론 있었지만 이 업무 매뉴얼, 그다음에 그 업무 체계가 굉장히 좀 허술하게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디테일한 업무 매뉴얼에 그 업체하고만 협의만 했었어도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 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그다음에 계약 자체도 좀 주목하고 이런 게 그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다양한 대책이라든가 대응 방안이 구성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